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한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재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채널을 연 지 처음으로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어쩌면은 한 며칠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잘 지나가기를 바라봐야죠. 자, 오늘의 동화는요, 하늘에 있는 밭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제목이고,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늘에 있는 밭.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어린 나이에 출세하여 먼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죠. 이웃나라의 끝도 없이 넓은 땅과 크고 으리으리한 집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자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다 크다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젊은이의 감탄에 우쭐해진 이웃나라 관리는 젊은이를 더 놀래주고 싶었어요. 어서 가자 해. 더 구경을 시켜주겠다 해. 관리는 젊은이를 재촉하며 앞장섰어요. 자,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관리가 이 사람이 관리인가 보죠. 자, 아마 중국의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서둘러라 해. 워낙 넓어서 빨리 가야 볼 수 있다 해. 관리의 말에 젊은이는 입을 삐죽였어요. 이 잘난 척이 끝이 없군. 그나저나 넓기는 정말 넓구나. 땅이 이렇게 넓으니 얼마나 좋을꼬. 얼마나 갔을까? 관리가 수선을 떨며 소리쳤어요. 저기 봐라 해 저기. 젊은이는 관리의 손가락을 쫓아 목을 쭉 빼고 바라보았어요. 야, 이게 정말 뭐 명나라 때인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야, 자, 이거 넘겨보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동화 중에서 스케일이 가장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드리네. 우와!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렇게 긴 성은 처음 볼 거다 해. 이렇게 높은 탑도 처음 봤을 거다 해. 관리 자랑에 젊은이는 슬슬 속이 꼬였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다음날 이웃나라 관리는 온갖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젊은이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방 물만 들이켰어요. 그러자 관리가 콧수염을 쓱 훑으며 비웃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 별별 음식이 다 있다 해. 너희 나라는 땅이 좁아 이런 음식 없을 거라 해. 마침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지 못하고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우리나라는 하늘에 밭이 있어. 하늘에 있는 밭이라고 해? 그렇소. 우리나라에는 하늘에 밭이 있어. 나 그거 보고 싶다 해. 내일 당장 보러 가자 해. 결국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이를 어째?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이구,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꼬.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섰다 앉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어댔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 대관절 왜 그러는 게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일을 어쩌노?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길로 아버지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릴 테니 실컷 웃고 즐기십시오. 노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잔치를 즐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젊은이는 마을 아이들을 모두 모았어요. 얘들아, 슬프게 울어다오. 그러면 먹을 것을 잔뜩 주마. 아이들이 훌쩍훌쩍 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날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어요. 자, 어서 갑시다. 관리들은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어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 무슨 잔치인가 해? 그러자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에서 오늘 아침 돌아온 노인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합해 60년이 걸린다오. 어려서 밭에 일하러 갔다가 6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어찌 아니 기쁘겠소. 순간 이웃나라 관리들이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60년이라고 해? 갑자기 관리들의 걸음이 슬슬 느려졌어요. 어서들 서두르시오. 갈 길이 멀다오. 젊은이는 종종 걸음을 치며 재촉했죠. 또 얼마쯤 가다가 엉엉 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왜 울고 있나 해? 젊은이는 코를 훌쩍거리며 눈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갈 아이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합해 60년이 걸리니 지금 가면 노인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 아니오. 그러니 어찌 아니 슬프겠소. 젊은이의 말이 끝나자 이웃나라 관리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나는 안 간다 해. 하늘에 있는 밭 구경 안 간다 해. 새파랗게 질린 관리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제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웃나라 관리들이 떠나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 땅은 이웃나라에 비해 작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 왜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였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다른 나라의 겉모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곧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로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훗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이거 읽었는데도요, 너무나 낯설었어요. 처음 읽는 동화예요. 뭐 별똥의 엄마도 처음 들어보죠? 네. 중간쯤에 잠들었어요. 자, 이제 이게 보니까 내용이 과거에 이렇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역이 있었던 그 오갔던 그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당시를 미루어 봐도 뭐 생각을 해보는데 당연하겠죠.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기들이 천자의 나라고 동쪽에 있는 제후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자의 나라, 천자인 황제는 노란색 옷을 입었고, 그 황제의 아래에 있는 제후국들의 왕은 다들 이제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왕의 복식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그래도 외교적으로 굳이 그 자존심 때문에 뭐 맞붙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래 그럼 제후국 하련다, 대신 건드리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역사적으로 잘 영토를 지켜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렇죠. 이 중화 사상은 참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거 보고 있으면 살짝 좀 얄밉기는 해요. 배알이 꼴린다고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을 같이 보여줬으면 덜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내용이 참 기지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에 있는 밭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가보겠다고 그렇게 관리들이 이제 같이 떠나니까 아버지의 기지가 대단하네요. 일단 나중에 아들을 꾸짖더라도 일단은 뭐 그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또 이게 국가적인 좀 자존심이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고 너 이제 가면 너 못 와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이렇게 해결을 해내는데 네, 참 기지가 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읽어봤는데 중간에 한번 몇 번 멈췄어요. 사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물을 마시면서 해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빨리 감기가 낫길 바라면서요, 목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50번째입니다. 자, 50번째 동화, 전래동화 하늘에 있는 밭이었습니다.